자, 이번 시간에는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전국 칠웅 중 하나였던 진나라가 나머지 6개 나라를 모두 제압을 하고 중국을 통일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7개 나라 중에 진나라가 도대체 뭐가 특별했길래 나머지 6개 나라를 다 잡아먹고 통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물론 법가 사상은 상당히 유행했던 사상이기 때문에 꼭 진나라만 했던 사상은 아니야. 다른 나라들도 웬만치 법가를 받아들이는데 진나라만큼 철저하게 받아들인 나라는 없었고, 또 당시 진나라가 입지한 지역이 또 발전하기에 유리한 지역이었던 것도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진나라가 추진한 법가 사상이라는 게 어떤 건가 했더니, 일단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해서 세금과 군사 기반을 확보했고, 또 전쟁에 세운 공에 따라 관직과 대우가 결정되는 거야. 여기 보면 군공을 세운 자는 그 공의 대소에 따라 자기를 받으며, 자기가 원래 뭐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공에 따라서 자기를 받았다는 거고, 또 왕의 친족이라도 군공이 없으면 귀족의 신분을 누릴 수 없다.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군사적인 공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것이, 실제로 그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진나라는 법가를 통해서 군사적인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일종의 뭐 군사 기구가 되는 거지, 군사 기계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엄격한 법 집행으로 뭐 전쟁에서 후퇴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치? 다른 나라를 압도할 만큼 철저한 법 집행으로 군국주의 국가가 돼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법가 사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엄격한 형벌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는 학파야. 그래서 상황, 한비자, 이사가 주요 인물이고, 이렇게 법을 정비해서 통치를 하면 국가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진나라가 다른 6개 국가를 효율적으로 상대하고 압도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있었던 전국 칠웅 중에 진나라가 하나였는데, 이 나라가 이제 한나라부터 시작해서 조나라, 연나라, 위나라, 초나라, 제나라, 이렇게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이 국가들을 제압하고 정복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 넓은 영역을 진나라가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통일한 진나라는 통일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자, 통일 이후 진나라의 통치 정책이에요. 통일해서 어떻게 했냐는 거지. 우선 이 진나라의 통치자였던 시황제는 자기가 엄청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중국의 어떤 통치자보다도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칭호도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그 이전엔 없었던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만듭니다. 그리고 본인은 황제 중에서 처음 나왔으니까 시작이다, 황제의 시작이다, 시황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진시황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중국을 진나라가 통일을 했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 이전에 자기만큼 업적을 세운 사람이 없는 거야. 춘추 전국 시대의 왕들은 당연하고, 뭐 그 이전에 주나라, 상나라, 하나라 다 거슬러 올라가 봐도 자기만한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는 그 이전에 중국의 전체에 통치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이미 전국 칠웅의 지배자들이 다 자기가 왕이요 왕이요 이렇게 자칭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걔네들 그 6개 국가 전국 칠웅을 통일한 진나라의 통치자인 자기라면 그냥 왕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시원찮다는 거지. 자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줄 만한 더 특별한 칭호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를 만들었고, 또 하나
어떤 걸 없앴냐면 원래 우리가 왕 하면 세종, 정조 이렇게 왕 이름이 붙어 있는데 시황제는 자기를 그냥 다른 이름 없이 시황제, 자기 뒤에 왕은 이세왕제, 그 다음 왕제는 삼세왕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어나가길 바랬어. 왜 그랬냐면 이렇게 정존이 세종이니 하는 이름들은 신하들이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의 업적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게 붙이는 이름이란 말이야. 근데 진시황은 야 나만큼 대단한 사람을 감히 신하들이 나를 판단한다고? 어림없다. 그래서 다른 칭호를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진시황은 그냥 시황제인 거야. 다른 게 없어. 뭐 고종, 세종, 태종, 태조 이런 이름이 안 붙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진나라는 도량령과 화폐, 문자 그리고 사상을 통일하게 되는데 사상 통일은 분석행유라고 유명한데 진나라의 통치 이념인 법가를 제외한 춘추전국 시대에는 제자백가라는 다양한 사상이 활동을 했잖아. 그 사상은 이제 다 필요 없다. 진나라가 중시하는 법가만 허가해준다.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그 제자백가의 서적을 모아서 불태우고 또 뭐 거기에 반대하는 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잡아 죽였다. 이런 게 이제 분석행위겠지. 그러니까 한 가지 사상만 남겨놓겠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도량형과 화폐, 문자를 통일했대.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도량형기의 규격이 통일되고 문자도 통일되었다. 자, 도량형은 도대체 뭐냐? 길이와 무게의 단위가 도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적용되는 단위가 도량형이겠지. 그러니까 국가마다 지방마다 도량형기의 규격이 달랐기 때문에 통일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중국이 워낙 오랫동안 춘추전국 시대에 거쳐서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도량형이 다 달랐던 거야. 그럼 국가를 통치하는데 이 무게와 길이의 단위가 다르면 세금을 거둘 때도 불편할 것이고 하여튼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병사의 칼을 뭐 30cm로 만들어라 그러는데 도량형이 다 달라서 이 지역에선 30cm가 이만하고 30cm로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30cm가 다 지역마다 달라. 어느 지역에서는 30cm가 이만한데 다른 지역에서는 30cm가 이만하고 뭐 5kg짜리 물건을 가져와라 했는데 어느 곳에서는 5kg짜리 이만큼 무거운 거고 다른 지역이 이만큼 무거운 거고 그러면 다 기준이 달라서 나라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런 도량형을 통일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도량형기를 만듭니다. 무게의 단위고 부피의 단위 이런 걸 만든 거야. 우리가 이제부터 몇 대, 몇 말, 몇 킬로 뭐 킬로라는 단위는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걸 갖고 오라고 하면 요 기준에 맞춰서 가져와라. 맞춰서 만들어라. 이런 뜻인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화폐를 통일했어. 나라가 워낙 많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양한 화폐를 사용했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화폐는 이렇게 둥그렇고 네모난 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동전인데 옛날에 이 춘추전국 시대에 쓰던 돈을 보니까 다 형태가 각기 다양하다는 거지. 이런 돈도 있어서 싶을 정도로 다양한 모양들이 있었던 거야. 이거를 진나라가 쓰는 돈 모양으로 완전 통일을 해버린 거죠. 그 이후에 돈은 다 이런 모양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아까 도량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도량형의 기준이 지금도 존재해. 이렇게 백금으로 만든 도량형의 그 기준이 있어요. 이게 1kg짜리 무게야. 1kg는 요 무게와 여기에 있는 백금 덩어리의 무게와 같다라고 정의를 내렸단 말이야. 물론 지금은 이거 말고 뭐 다른 식으로 정의를 내린다고 하는데 꽤 오랫동안 이 도량형기의 기본이 되는 그 기준이 지금도 이런 식으로 도량형의 기준을 잡고 있었다는 거지. 자, 이거는 문자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오랫동안 갈라져 있으니까 문자도 각기 다른 걸 사용했다는 거. 이것을 진나라 기준으로 다 싹 다 통일을 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진나라는 이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망을 정비한다. 군대를 이동하기에도 편리하고 물자 운송도 편리하겠지.
그 다음에 9년제를 확대해서 전국에 9년제를 실시했다. 이거는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 넓은 땅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 다스릴 건가. 그 문제가 이제 있었을 텐데 진나라는 봉건제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시행하고 있었던 군현제를 전국으로 시행하겠다. 이게 진나라의 정책이었던 거지. 통치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진나라는 군현제를 전국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외 정책으로는 흉노족을 공격해서 만리장성을 쌓았고, 그리고 남부에는 베트남 북부 지역을 공격해서 춘추 시대에 중국인들의 영역이 한 요 정도였다면 진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요렇게 영역을 넓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만리장성도 쌓고. 자, 그런데 진나라가 221년에 통일을 했는데 불과 15년 지나서 206년에, 기원전 206년에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했던 진나라가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느냐. 우선 대규모 토목공사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시황릉을 만들고 만리장성을 만들고 궁궐을 건축하는데 거의 수백만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됐어. 그럼 백성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와가지고 진시황릉 만들고 만리장성 만들고 궁궐 건축하고 너무 동원을 많이 하니까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지. 거기에 법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통치가 너무 엄격하니까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진나라의 법이라는 게 비록 엄격하지만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확실한 보상을 해주는 장점도 있었을 텐데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 통일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장점은 사라지고 엄격하다는 단점만 남아버린 거지. 그래서 불만이 높아졌단 말이지. 거기다가 여기 사진으로 보이듯이 거대한 진시황릉을 만들고 궁궐도 만들고 만리장성도 만드느라 삶이 너무 힘드니까 불만이 빠른 시간에 엄청나게 쌓여서 진시황 사망 이후에 바로 1년 뒤에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나면서 다른 지역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진나라에게 정복당한 다른 6개의 국가의 사람들이 반란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진나라는 이 대규모의 반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원전 206년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진나라의 통치 체제를 봅시다. 자, 비교를 해야 될 건 주나라의 통치 체제와 진나라의 통치 체제는 다르다는 거야. 주나라는 봉건제고 진나라는 군현제야. 둘 다 이 중원을 다 정복을 하고 중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동일한데 통치하는 방식이 봉건제와 군현제로 다르다는 거지.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자, 영량기르기를 보면, 자, 오늘 배웠던 걸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자, 일단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취했던 중앙집권 정책은 사상을 통일하고 도량형 화폐 문자를 통일하고 군현제를 실시했다라는 거지. 관리를 전국으로 파견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진나라는 갈라져 있었던, 오랜 기간 동안 갈라져 있었던 중국 지역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통일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지. 사상도 통일하고 도량형 화폐 문자 이런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도 통일을 하고, 그리고 통치도 다 봉건제를 실시하지 않고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를 실시하지 않고 황제의 명령을 듣는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제를 실시해서 통치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오랫동안
다른 국가였던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통치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지. 주나라는 통치제도가 봉건제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왕의 친척과 공신을 제후로 삼아서 지방을 대대로 통치하게 했다라는 거야. 이 봉건제의 특징이. 그래서 왕을 정점으로 한 혈연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 간의 정으로 주나라 왕의 권위로 다스리겠다라는 거지. 근데 진나라는 춘추 전국 시대에 이미 특히 전국 시대의 국가들이 통치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나라 안에서 군현제를 실시했는데 그걸 전국으로 확대를 한 거지. 황제가 직접 임명한 관리를 군현의 장관으로 임명해서 황제의 이 통치력을 매우 강화시켰다.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와 진나라의 이 봉건제, 군현제 이 두 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